네, 지금부터 제40제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모두가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41차 원내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내 부대표님들, 또 원내치원과 오늘 저는 참석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을 통해서 당의 화합을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혁 세력이 함께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선도하고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면서 제3당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개혁에 앞장선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어제는 그동안 쌓여온 갈등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 모두가 함께 박수치고 웃으면서 만족한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온 것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모든 의원들은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당의 화합과 자강 및 개혁의 길에 매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민평당 등 다른 정당들과는 어떠한 형태로의 통합이나 선거연대 등을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양극단에 편향된 우리 정치를 바로잡으면서 개혁으로 무장한 강력한 민생 정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 또 모든 구성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개파 정치를 떨치고 현 지도부와 함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이인영 의원님이 선출됐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이자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어지럽습니다. 한국당은 국회를 떠나 있고 여야 간의 해묵은 갈등이 여전합니다. 개혁은 이제 겨우 패스트트랙으로 첫 출발을 알렸을 뿐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등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을 적극 설득해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개혁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통큰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했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개혁이나 다름없는 개헌과 함께 선거제 개편이라는 정치개혁을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인영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회가 정치가 살아있는 국회, 국가제도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6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 수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을 패싱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사개특위에서 검정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에 빈틈이 생기면 안 돼. 경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 있다. 그리고 수사의 개시 정도권은 분리해야 하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정말 조국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문제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개정된 내용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우선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신한 의원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제출한 안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안에 담기지 못한 채로 상정이 된 것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국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국 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민관 전력요금 개편 TF를 구성을 해서 6개월 넘게 주택용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제를 손본 다음에 산업용 요금 체계도 바꾼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편안을 만들어도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나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전기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가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현재의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72.4%가 불만족스럽고 79.2%는 누진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 크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요금은 여론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금 정부가 싼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요금과 에너지 전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달간 바른미래당은 하루를 일과같이 보냈습니다. 표출된 당내 갈등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바른미래당 모든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바른미래당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 당의 화합, 자강, 개혁의 길에 다 함께 나아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꼭 이 결의를 지키겠습니다. 6년 만에 경제 성장률은 퇴절을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계속되고 있고 외통수 외교안보 정책으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장애로 나가버렸습니다. 경제가 외교 안보가 백척간두에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은 강한 야당, 정책 야당으로서 국정을 견제하면서도 협치를 주도하고 국민 안에서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법안 처리로 정책 정당 바른미래당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기세개혁에도 앞장서 강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화합의 길로 들어선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방위에는 방송법, 협상규제 등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법안 소위를 개최하여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다시 재차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저는 불출마 선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뭘 불출마하나 하니까 원내대표 출마하냐는 그럼 저한테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까지 물어봤잖아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불출마 선언하니까 그 문제로 전화하시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혁신이 안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우리 당은 위대한 혁신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혁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혁신에 불을 당긴 사람으로서 혁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초연히 100일 정도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어제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쏘아올린 자강의 깃발 우뚝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이 여당으로서의 자강이냐 야당으로서의 자강이냐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의 길이 여당의 길인지 야당의 길인지 국민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당은 야당으로서 자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좀 더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고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나고 국민들 마음속에 새로운 당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배경은 야당 자강의 길을 가는데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지금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남북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남남 갈등만 악화시키는 대북 식량 지원 지금은 멈춰야 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찬성론자입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깡패주의에 굴복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같은 모욕 시위를 한 직후에 식량을 주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협박한 뒤에 그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만 더 키울 것입니다. 또 대북 식량 지원이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유엔 제재 해제이지 얼마간의 식량이 아닙니다. 식량 지원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로서도 식량 지원으로 북한을 핵 협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북한에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평균 쌀값이 1kg에 5,000원 하는 것이 최근에 4,000원으로 거의 17%가 떨어졌습니다.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식량이 절대 부족하면 쌀값이 오릅니다.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부족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상 북한은 지금 배급 체계가 무너진 지 지금 수십 년 돼서 사실상 실물 경제는 시장 경제입니다. 특히 식량 문제는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쌀값을 보고 식량의 수요 공급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식량 지원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는 대북 정책보다 북미 간 협상을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입니다. 왜 미국이 식량 지원 합의했다고 한국은 발표했지만 미국은 발표문에서 뺐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 정책부대 주최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만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최근 발표한 취임 2주년 분야별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상회하는 분야가 3개 있었습니다. 경제정책, 고용노동정책, 그리고 공직자 인사입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에 재벌개혁도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고용지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재벌개혁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우려가 듭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거시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경제 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자평했습니다. 고용 참사에 대한 우려와 염려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충언이 있을 때도 청와대는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우리 정책 실패 탓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진다. 라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어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만 성과 체감이 미흡하다고 자평했습니다. 가계소득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선제 대응을 위해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화자찬의 기승전 추경입니다. 470조 원의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해온 정부가 그 본 예산을 쓰기도 전에 경제 여건 둔화를 이유로 경기 부양용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예산 편성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뿐입니다. 2주년을 맞이해서 눈앞의 성과를 위해 재정으로 떼우면 된다는 생각, 내 잘못은 없고 그저 외부 환경이 문제라는 태도, 그리고 이만하면 웬만큼 했다는 안일함을 깨끗이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조우 중에 바미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되고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바미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내린 결정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바미스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용단, 그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새삼 바미스러움을 꺼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주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바미스러운 존재에게 자신의 대변자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바미스러움은 우리의 애칭이나 별칭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강 중요합니다. 연대 불가 선언, 그것도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면서 자강을 말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이면서 연대 불가를 말하고 그래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으로 물꼬가 튀었습니다. 이 흐름이 국민 마음속에 계속해서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심없는 태도, 진솔한 태도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서 결단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그간 당의 혼란을 잠재우고 당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 당을 생각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대 발언 마치겠습니다.